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컴퓨팅 선물 관련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건데, 같이 한번 보시죠. 뭐 CME도 그렇고 컴퓨팅 선물을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컴퓨팅 비용에 대한 가격이 투명화되겠죠. 이게 얼마 든다. 데이터 센터 비용 얼마 들고. 그래서 결국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새로 생기는 거죠. 토큰이 이제 전기처럼 사용이 되는 거죠. 전기 선물이 있듯이 커머디티화 되는 거예요. 커머디티화 된 토큰이 커머디티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이 커머디티화가 됐을 때 선물이 나면은 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뭔가가 매저가 되기 시작을 하면, 네, 마이너스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꿈과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매저가 다 되니까.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매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숫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계속 뭐 미래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숫자가 딜리버리가 정확히 됐을 때는 가격을 실제로 맘대로 할 수 없다. 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그 트레이딩 하면서의 컨셉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얼마나 돈을 버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산 단위로를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해가지고 지수화한 파생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ME, 아이스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하다못해 오늘은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해지, 투기, 가격 발견 기능이 되면서 트랜스페런트해지는 거죠. 투명해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럼 70년대 원유 선물 나오고 에너지 가격 투명화되면서 차익 거래 일어나고 레버리지로 흔들어 버리고, 하다못해 이제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넥스트에서 주문이 잘못 나가면 바이낸스에 있는 퍼페추얼로 연결되어 있는 코인 자체가 하락했다 올라가요. 다 기계가 링크 시켜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영향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진다? 컴퓨팅 파워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로 봐서는 350빌리언 캐펙스를 하고 있는 거고, 클라우드 시장 선물 해지 가는 규모는 이 정도에서 뭐 80빌리언 뭐 이상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공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완전 뇌피셜인데, 프라이스가 트랜스페런트해진다 라는 가정을 하면은 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호재다, 악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선물 나오고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해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변동성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한 경향이 없잖아 있죠. 지금 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페어밸류라는 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롱숏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에 선물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물론 꼬리가 뭐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단이 하나가 더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GPU 임대 비용들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니트, 그러니까 토큰 가격들이 완전히 계산되고, 그 계산이 되다 보면은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쟤네들이 몇 명을 모집을 하겠네 못하겠네 일어나면서 적자인지 아닌지가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 데스밸리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뭐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다가 거기서 죽을 사람 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쪽 뒤쪽 부분이 어떻게 될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충격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어디가 일어날까? 하이퍼스케일러 아니면 인프라 뭐 서비스 어디일까? 제 생각에는 서비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랑 서비스랑 토큰 가격이랑 가장 민감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면서 GPU 임대 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서 실제로 돈을 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잘못 걸리면 이제 그 사모 크레딧도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하는 임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데 생기면은 크레딧 이벤트까지 생긴다라고까지 점점 확대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나 인프라 쪽은 이미 선주문 받았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주문이 끝난 시기 자체를 오히려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뭐 클로드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닷컴 버블이랑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닷컴 버블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망 가격이 불투명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물 나오면 투명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구독망, 망 역전 비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독료랑 실제로 출원 비용 역전되어 있는 거랑 이때도 비슷했던 거예요. 뭐 지방에도 ADSL 뭐 이런 거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회사가 진짜 난립했었거든요. 지금은 KT 뭐 LG, SK 뭐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엔 진짜 난립했어요. 지방마다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망이 가격이 투명화되니까 적자가 폭로가 됐고, 그 당시에. 그럼 지금은 선물 가격 나오면서 토큰 이코노미, 연인 이코노미라고 썼지만 그냥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저는 더 입에 붙어서 토큰 이코노미 자체가 폭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됐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웹펜, 뭐 펫닷컴, 뭐 기타 닷컴 회사들이 엄청 연쇄부도가 일어난 것처럼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연쇄부도가 일어날 거고, 펀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코 인텔 하락한 다음에 회복했고, 반도체 인프라 하락한 다음에 회복하겠죠. 누군가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예. 하지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이거는 정부 드리븐이 아니었고요. 여기는 지금 맨 마지막 단에 정부가 소버린 AI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군비 경쟁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좀 다른 이유는 소버린 AI가 가장 다르다. 군비 경쟁은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출원 비용도 하드웨어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을 경우에는 토큰 이코노미가 지금은 비쌀지언정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선물이 나오고 나면은 일단은 가격 발견 기능이 일어날 거고, 가격 발견 기능이 일어나면은 그래도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숏 막 치는 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네거티브한 쪽으로 임팩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어쨌든 반도체랑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닷컴버블 재현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닷컴버블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봐 토큰 선물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서 미리 가격을 해지하는 곳을 만들고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내면서 서바이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는 어떤 인프라들이 계속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런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닌데 얘가 써준 건데, 나비 효과, 실망의 계곡을 건너는 법. 그래서 선물 상장 전에는 일단 포지션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벌다가 선물이 상장되고 나면은 잘 집중해가지고 보다가 충격이 발생할 것 같은 거 보이는 게 선물의 상승 먼저 보이잖아요. 미결제 약정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선물 숏으로 해지를 하던 뭘로 하던 실제로 충격이 발생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재구축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반도체 AI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뭐 4.5에서 5로 급등을 하거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이벤트들이 촉발되지 않는 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인포메이션이 나오면은 어떤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침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재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처럼 그냥 금리가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원래 생각은 4.2에 4.5 수준에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위로 밴드를 올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유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할 거라서 인플레이션도 일부는 상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AI가 그런 생산성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줄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